수능이 끝났지만 학생들 마음껏 놀지 못합니다. 각종 입시 설명회 가랴, 논술 시험 치르랴 여전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입시 비리 얘기 나오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해군 사관학교 생도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해군 사관학교 참 멋진 곳이죠. 힘든 체력 훈련이 있지만 하얀 유니폼을 입고 바다를 누비며 졸업 후에 장교로 복무하니 취업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나날이 올라가는데 올해 경쟁률은 무려 39대 1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제대로 못했거나 기한을 넘기면 당연히 탈락이겠죠. 그런데 여기 A군이 있습니다. 마감일에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학 전형에도 자기소개서 미입 역시 2차 응시 제한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A군에게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라고 연락을 취했고 사흘이 지나 제출했는데도 A군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자소서를 내지 않은 수험생 107명이 있었는데 A군을 제외한 106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군 헌병단이 조사해보니 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실무진의 자소서를 추가로 받으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령의 지시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윗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중령이 이런 정도의 부정을 저지르기는 좀 어렵다. 또 범행 동기가 안 밝혀졌다. 그렇다면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선에서 누군가가 지시한 거 아니냐. 입시 비리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특혜 채용 의혹까지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직업군인과 군무원 복지를 위한 기관인데요.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털 등 하나 기관만 6개입니다. 고용 안정과 비교적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직 고위 임원의 자녀 8명이 군인공제 산하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의 전 이사였던 A씨 아들 둘이 2014년 5월, 12월에 각각 채용됐는데요. 부사장 출신의 B씨 두 아들도 군인공제 자회사에 나란히 입사했습니다. 감사실장 C씨의 아들도 자회사에 채용됐는데 A씨의 장남, B씨의 차남, C씨의 장남 금융 관련 자회사에 취업했는데 전공은 건축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회사 고위직 임원들이 자녀들이 줄줄이 취업했는데 물론 아버지가 전직 고위 임원이었다고 해서 꼭 취업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두 아들이 게다가 전공과 무관한 학위 가진 사람이 금융자회사에 취업했다. 석연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의원은 공기업이나 유사 공기업들이 특혜 채용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기업이나 산학기관들은 예산이나 인사를 권력을 가진 쪽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되는 거고 권력과 연결된 어떤 상사라든지 전현직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이 군인공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다른 공기업이나 기관에서 봤다시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방부도 군인공제회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입시 비리와 채용 특혜, 평범한 사람들에겐 박탈감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철저한 조사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선언한 만큼 부정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길 바라겠습니다.